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빠쇼기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또 이 시장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지난 4월 달에 모셨었는데요. 와, 첫 방송이었었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지역에 대한 현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정말 현실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당시 서울과 그 주변 지역 그 시황들을 한 번에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때 4월이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반년이 지났는데 반년이 진짜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나머지 6개월 내년 2021년도 상반기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또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더 현황 조사를 또 싹 하시고 또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들고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말리지맨 이상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일리지맨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제가 온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죠. 방송을 듣고 집을 사신 분이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많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6개월이 지났을 때 주식시장도 지금 좋잖아요. 보면은 부동산도 그렇고 아마 그때가 가장 바닥에서 이제 좀 일어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압구정 이제 구현대 아파트가 3차가 이제 제일 싼 게 뭐 20억 정도 그때 팔렸다.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24억 8천까지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금액대가 한 24억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대략 한 15% 이상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때 아마 도곡 렉슬 아파트가 23억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 실거래가 28억 5천까지 올랐죠. 이게 지난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 바닥을 찍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쭉 오다가 7월 달에 이제 규제가 왔죠. 오면서 이제 이 전세나 어떤 그 취득세 규제라는 게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7월 이후에 시장이 현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향후에 지금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야, 그냥 줄줄줄 나오시죠. 이분의 장점입니다. 지난번에도 야, 어떻게 쉬지 않고 그렇게 현황을 끊임없이 한 번에 풀어주실 수 있는지 칭찬이 자자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정리해 주기를 원하셔갖고 모셨으니까 오늘 좀 쉽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적인 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나 도곡 렉슬 아파트들 말씀해 주면서 이제 일단 스타트 해주셨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이 강남권 부동산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권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 강남권 시장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걸린 곳과 걸리지 않은 곳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 저희가 지난 방송 출연했던 이후에 6.17 대책이 있었고 또 7.10 대책이 있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강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압구정 현대라는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마지막 아파트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넘어오는 분들이 어디서 많이 넘어오냐면은 작년부터 이제 갈아타기해서 오거나 마지막 종착지를 하셨던 분들이 강남 내에서도 오지만 이제 잠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실 엘스나 엘스 리센츠 뭐 트레지움 이런 데 아니면은 대치동에 이제 음마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팔고 이제 넘어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데들이 이제 시장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 데들이 이제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잠실의 뭐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허가가 나면서 거의 거래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세기를 살 수가 없죠. 지난번에 안 나오죠. 되게 재밌는 사건 있었잖아요.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간다 그랬더니 식구가 몇 명이냐? 4명인데 4명이면 20평대 살 수 있다라고. 그게 저는 거짓말인 줄 알고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다며요. 그게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막을 좀 아는데 왜냐하면 그 시점에 도곡 렉슬 아파트 26평을 보유하신 분이 지방의 대구의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구 아파트를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렉슬 26평을 팔고 그 바로 건너편에 대치 아이파크라는 대치동 아파트를 34평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신청을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허가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렉스를 팔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공무원분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걸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그랬을 때 그쪽에서 나온 대답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팩트인 거죠. 그렇죠. 20평대에도 충분히 4명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이사 그렇죠. 오냐? 네, 왜 아니 20평 그럼 왜냐면 그 집이 제가 볼 때는 아들이 2명이었어요. 제가 듣기로. 네네. 근데 왜냐면 대치하이파크라는 그 대치동의 특성을 보면은 그 아파트가 단대부 중 단대부고를 남중 남고를 갈 수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남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 아파트 이동을 평수를 늘려서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크잖아요, 우선. 그렇죠. 중고생이 돼가는데 네. 이제 20평대 아파트에 아들 둘 데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4인 가족을 사기 좁으니까 30평대로 좀 늘려가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본인이 이제 뭐냐면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렉스를 팔고 대치하이파크로 넘어갔는데 허가가 안 나와버리면은 네. 나는 강남에 귀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가 팔기만 하고 내가 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다른 데 또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운 이제 시장이 돼버렸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냥 이분이 포기하게 된 거예요. 네, 매수 자체를. 그럼 그냥 도곡동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렉스레 이제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짠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잠실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도곡동 가격이 많이 올랐겠네요. 차라리 도곡동이나 역삼동이나 이런 동네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시장의 어떤 가격들 비교를 해보면은 잠실의 엘스나 리센츠 그 잠실의 그 기축의 대장주 역할하는 이 잠실동 아파트하고 네. 역삼동의 역삼 이편안이라든가 역삼 레미안이라든가 이 아파트들은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에 가격의 갭을 맞춰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가면서 1cm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로얄동이 21억 5천까지 내려오는 금매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대출 없이 순수하게 20억을 들고 들어가야 되고 네. 전세 끼고 살 수가 없고 허가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를 막는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24억, 25억까지 콜이 들어가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일단 가격이 좀 서로 엎치락뒤치락 비슷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 부분이 지금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게 좀 삼성동을 중심으로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이 묶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었을 것 같은데 이쪽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가능한 지역들의 수요가 몰리고 시세가 좀 올라서 역전이 좀 별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지역들은 가격 조정도 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아, 제가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인 지역들은 대부분들이 잠실이나 이런 건들 보면은 네. 잠실 엘스나 리센츠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가는 직전까지 23억 5천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1억 5천까지 매물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대략 네. 2억 정도 조절이 됐고. 2억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호가로? 음마 같은 경우에도 음마파트 31평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20억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번 네. 주에 19억 5천짜리 매물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20억 밑으로 예. 해서. 근데 절대적인 가격을 봤을 때 음마 30평대가 지금 역삼동의 역삼 2편안이 20억을 넘겨서 팔렸는데 이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20억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가격에 있어서의 입지라는 게 있는데 강남 안에서의 그 입지가 있는데 강남의 20평대보다 30평대가 싸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걸린 지역과 걸리지 않은 지역들이 네. 이렇게 나타난 거죠. 했을 때. 근데 허가가 되긴 되나요? 허가가 나오긴 해요. 네, 대부분들은 무주택자. 내가 아예 집이 처음에 하나도 없었다가 사시는 분들,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분들. 요즘에 지금 시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매수 주체가 누구냐면 무주택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턴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전세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강남에 지금 보면은 그 연초에 보통 렉스레이라든가 역삼 2편안 이런 것들이 보통 전세가가 12억에서 13억 정도 했었는데 현재 나오는 네이버에 나오는 호가를 보더라도 한 17억, 18억씩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 렉스 같은 경우에도 17억 7,500에 실거래가 떴던 것도 나온 거 보면은 거의 한 5억씩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살던 분들이 이참에 그냥 매매를 하겠다고 사시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거래가 원치 안 되다 보니까 무주택자들 진짜 순수 무주택자였던 분들한테만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조정된 가격으로 나오는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이전보다는 조금 좋은 거네, 조건이 그렇죠. 좋아진 거네요. 예. 그리고 무주택자뿐만 아니고요. 1주택자분 중에서 네. 이제 매도하고 넘어가는 분들은 허가가 나와요. 어떻게 네. 허가가 나오냐면은 네. 내가 매도했다는 매도 계약서를 가져가거나 매도하고 이제 나는 여기를 사기 위해서 허가제를 들어간다.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1주택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허가를 내서 이제
뭐 이동을 하는 거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불안. 아까 도곡동 그에서 넘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상해를 보면 좀 그래도 이게 100%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들죠. 들겠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있어서. 야, 이게 좀 거래하기도 좀 찝찝하고 쉽지 그러네요. 않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 좀 조정된 물량이 나오게 되면 혹시 투자자들이 들어갈 여지도 있나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걸린 지역들은 그런- 투자자가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가 네, 않고요. 대부분들이 네. 실거주자들이 들어가고 음. 되려 지금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음. 되려 반포라든가 네. 뭐 대치 역삼동이나 도곡동 음. 이런 아파트를 현금을 이제 한 10억에서 11, 2억 정도 요 안에서 돈을 들고 들어가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강남의 수요를 보면요. 네. 실수요가 많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전세 끼고 먼저 사놓는 사놓는 예, 투자. 예. 그러니까 뭐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강북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강남에 한 채를 사놓고 나는 강북에 뭐 월세를 살겠다. 그렇죠. 이런 내가 분들도 실거주하진 계시고 않지만 나중에 나중에 몇 년 뒤에 예. 내가 들어오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대출이 풀리면 들어오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뭐냐면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그렇죠. 매가가 현재로는 매가가 어느 정도 상승턱에서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매가하고 전세가가 한 10억 정도 갭이 들어오면은 네. 매수가 붙어서 음. 거래가 된다는 부분인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매물들은 어떤 매물이냐? 네. 올해 연말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 장득공제를 받기 위한 분들 그렇죠, 이런 장득공제. 분들이 야, 팔고 나오는데 어떤 매물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네. 보면은 지금 메리트 있는 매물들은 뭐냐면은 매매 가격을 반포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매매 가격을 뭐 29억 5천. 근데 내가 전세를 17억 5천에 살아주겠다. 2년간. 그래서 10억 갭을 맞춰주는 거죠. 전세, 그러니까 주인세를 안고. 그렇죠. 예. 예. 점유 개정을 통한 주세를 아는 매물들이 주인세. 딱 나오는 거죠. 주인세가. 예. 그래서 뭐 렉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팔린 것도 보면은 네. 뭐 30평대가 28억 정도에 팔렸는데 음. 주인이 이제 거의 한 18억 가까이 안아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제 10억 정도 갖고 있는 매수자를 붙여서 그런 분들이 집을 사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했을 때. 그럼 이제 집주자 입장에서는 그냥 10억만 받고 내가 자기가 사는 거네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 집을 사는 사람도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억 주고 28억짜리 사는 거고 그렇게 지금 구조가 돌아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예. 우선은 그런 분들 제가 그 면밀히 이걸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순수하게 다주택 투자자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취득세 중과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세금적인 좀 그렇죠. 대출 양도세, 세금 다, 양도세 예. 이런 것들도 취득세 이런 것들이 다 걸리다 보니까 예. 다주택자들은 살 수가 없는 분들이 큰 거예요. 예.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부모들이 강남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강남 주택을 증여해주기 위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자녀가 컸을 때 이제 현금 증여를 통해서 아니면 집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부모가 먼저 하나 더 사서 두 채 세 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분가해 나갈 때 한 채씩 증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현재는 뭐냐면은 이 전매 갭이 굉장히 좁아져서 나름 그분들 생각에 한 10억 정도로 하나 사두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 살 때 3주택자들은 취득세가 한 3억 5천 들어가고 그렇죠. 뭐 2주택자들도 12% 나오니까. 한 2억씩 들어가고 그러다 8% 보니까 나오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절대 비싼 가격의 매물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조정된 매물들, 싸게 나오는 매물들 이런 것들만 이제 나오면은 바로 준비했다가 가서 돈 들고 들어가서 사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도곡 렉슬 아파트 43평이 31억짜리가 갑자기 주인이 이번 주에 30억으로 가격을 1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격을 조금 더 깎아서 몇 천을 깎아서 어제 이제 가계약금이 들어가고 이제 계약서 쓴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현재 네이버에 호가 나와 있는 전세가 21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20억 정도면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억 정도 돈을 들고 내가 강남에 입지 좋은 데다가 내가 먼저 아파트를 하나 사놓겠다. 이런 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격적인 뭐 다주택자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사는데 제가 실거주하지는 않지만 사두는 수요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돈의 수요가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강남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학군지들, 목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학군지들이 보면은 목동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매금이 붙어버리고 내가 돈이 없이 내가 우선은 집을 사놓고 향후에 입주를 하겠다 하는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최근에 좀 트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사전 누수가 생기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전세가는 오르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전세가가 오르죠. 왜냐하면 매매가 조정돼도.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이제 31평 같은 경우는 한 9억 5천, 9억까지 나오고 34평은 전세가 11억이거든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34평 전세가 한 6억에서 6억 5천밖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가 오른 거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안 걸렸다면은 아마 음마 아파트도 만약 갭으로 10억 갭으로 돈을 들고 11억 11억씩 들고 오는 분들이 계시면은 현재 이 가격이 아니겠죠. 훨씬 더 높은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허가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순수하게 들어와서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가 잘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세 난은 맞네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허가 구역이 아니든 그렇죠.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전세 그렇죠. 난은 맞네요. 예. 아니 사실 뭐 빠쇼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축을 살거나 중시축에 살던 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거는 향후에 나중에 새 집이 됐을 때 입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새 집이 되는 걸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이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몸빵 투자를 하려고 내가 들어가는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음마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음마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치동이다 보니까 학군가를 학군 뭐 이용하고 당연히 학군이 그렇죠. 좋아서 쌀 때 5억, 6억 정도 내가 뭐 전세가 정도 되니까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향후에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됐을 때는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이 그렇죠. 이제 입주권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던 임차 수요가 많았던 단지인데 그렇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주인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어. 그러면 전세가 없는 가운데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전세 이제 연장을 하면서 4년씩 살게 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세 매물 나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어저께 3+3 법안이 또 입안이 됐다는데 그거 되면 더 심각해지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려줘야지 임대 공급을 그러니까요. 늘려줘야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전세가 안정화가 되는데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세를 진짜 구해야 될 이제 분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도 작년에 뭐 6억 7억 하다가 올해 11억 있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전세 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1년 만에 지금 거의 뭐 1점 몇배가 올랐는데 그렇죠. 그건 좀 세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네요. 그것도 지입하신 분들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좀 그런 좀 매매라든지 전세 좀 그런 것들을 짚어주셨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뭐 대치동이 일단은 학군 핵심지기 때문에 도곡동, 역삼동 다 대치동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압구정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지난 3일 전인가요? 뉴스에서 동의율 76% 넘었다. 그렇죠. 프랭카드 딱 붙이고. 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압구정 현대를 구현대를 갔다 왔는데 동의율이 76%고요. 또 하나 뭐냐면 상가 동의율도 40%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압구정 구현대가 상가가 거의 300개가 넘는데 가운데. 그렇죠. 이 상가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 돼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거기 있는데. 또 저기 서울시 부지도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상가 동의율도 40%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압구정도 뭐냐면 주민들이 이제 재건축을 한번 해보자. 이때 아니면 못하겠다. 동일에다 올려보자. 또 가장 큰 건 뭐냐면 실거주 요건을 이제 2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율이 이제 거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압구정이 이제 동의율이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매수가 조금 더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동의율이 올라가고 하면은 조합이 설립이 되고 하면은 이게 바로 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재건축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사업 실계 인가 나와도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고 뭐 관리 처분 인가 나고 나중에 뭐 이주 철거하고 신축까지 가는데 빨라야 4년에서 5년 걸리는 거고 길게 가면은 뭐 7, 8년에서 10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장특공제 물량이 압구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도 가격 조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금매. 그렇죠. 금매가 나오겠네요. 뭐 구현대 같은 경우에 그 35평 같은 경우에 뭐 호가가 28억에도 팔리고 했는데 이 물건이 갑자기 뭐 27억, 1억이 떨어졌어요. 뭐 거기서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오는 거죠. 거기 조금 더 조정돼서 저층 같은 경우 26억 5천에도 팔리기도 하고요. 뭐 현대도 전세가가 또 올랐어요. 압구정 현대가 전세가가 지금 15억이에요.
예? 여기가 작년에 6억이었거든요. 네, 저도 6억을 하고 있는데 10억이 됐다고요? 지금 10억까지 올라와요.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고 10억에도 수리가 잘 되면은 압구정 현대도 세입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세난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심하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구정도 내가 들어가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세 끼고 사는 분들이 왜냐면은 매매가는 1억에서 1억 5천 조정이 되고 네. 전세가는 한 4억 정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한 20억 정도 가지고 압구정을 살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15억에서 16억 정도 돈 안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요때 전세 끼고 하나 사놓자 이런 분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주택 하기가 힘든 시장이잖아요.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싹 정리해서 하나 모아가지고 그렇죠. 10억으로 그냥 하나 사두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그렇죠. 전세 나고서 살면서 네. 결국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가고 가는 것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게 많죠.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랑 갭이 붙다 보니까 그냥 사두고 이런 수요가 생기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뭐 외형적으로는 1주택이잖아요. 그렇죠. 1주택이죠. 예, 그냥 실수요기 때문에 그건 뭐 법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 것들이고 좀 그런 현상인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은 진짜 뭐냐면은 그 내가 그냥 영끌해서 한 채를 사두고 네. 내가 직접 사는 데는 다른 데서 사고. 그러니까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면은 이제는 압구정을 강남만의 그런 압구정이 아닌 거예요. 네. 송파에서 올림픽 선수촌 팔고도 오고 목동에서도 팔고도 오고 그다음에 뭐 분당에서도 가고 뭐 강남에서는 당연히 뭐 많이 넘어오시고 그러면서 그냥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그냥 보유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도곡동 말씀하시면서 대구 아파트를 파셨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죠. 대구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구 근데 분. 실질적으로 저도 최근에 이제 대구 전문가 모셔서 한번 방송을 했었고 다른 방송에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부산 전문가 모셔서 방송을 했는데 부산 거 팔고 부산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대구 거 많이 팔고 압구정 샀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두시는 거야 그냥 지금 살 마음, 그러니까 거주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두시는 거야. 근데 부산 대구보다는 서울에 있는 핵심 위치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어때요? 그런 게 많죠. 수성구 아파트가 이제 뭐 15억을 이제 넘긴 너무 곳들도 좀 20억 가까이 하는데, 네. 그것도.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거기도 이제 15억 15억, 17억까지 갔어요. 이렇게 가다 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지방 분들이 느끼기에 네. 야 강남이 싼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온다는 아니, 거죠. 17억 주고 팔았으니까 네. 34평이 똑같은데 그냥 수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세 끼게 되면은 돈이 남아요 오히려 막 그런 경우 그렇죠. 생기고. 했을 예. 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렇게 강남권에 똘똘한 한 채를 사고자 하는 무주택 혹은 1주택자를 만든 사람들의 수요가 갈아타기 수요가 메인이다. 그렇죠.